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첫 번째 과목 식품 위생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곰팡이 독증 마이코톡시코시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곰팡이 독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곰팡이가 식품 속에서 생장해서 생성하는 이 독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걸 곰팡이 독증 마이코톡신 또는 마이코톡시코시스라고 부릅니다. 곰팡이는 주로 어떤 식품에서 자라나요? 주로 축산물보다는 곡류에서 많이 자라죠. 따라서 곡류를 섭취해서 일어나는 가능성이 높고요. 정답은 우선 1번이고, 원인 식품에서 곰팡이가 오염되었거나 또는 증식했겠죠. 곰팡이의 오염 증거 흔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독소를 미리 생성했기 때문에 항생물질이나 약제 요법의 실시 효과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균은 증식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의 효과가 크지만 곰팡이는 이미 독소를 생성해 놨어요. 따라서 항생물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감염형으로 사람과 사이에 직접 감염되진 않고요. 이미 독소를 생성해서 식중독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의 산화방지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유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성지질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그린 건 뭐죠? 여기 글리세롤 백본에 여기 지방산이 3개 붙어있는 중성지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2개나 1개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방산이 그 안에 또 나뉠 수 있죠.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안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 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산화라고 하는 건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 산화가 더 잘 일어나는데, 여기에 산소가 첨가되면서 어떤 물질이 보통 생기나요? 카보닐 화합물이 생깁니다. 따라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카보닐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해야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감염병과 그 병원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감염병이 있는데, 먼저 유행성 출혈열, 이거는 뭐에 의한 감염병이죠? 세균 아니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거고요. 돈단독이라고 하는 감염병은 세균에 의한 게 맞습니다. 광견병 그리고 일본 내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특히 일본 내염은 이 모기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기 몰리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는 모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옮겨질 수 있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해당된다라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또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해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가 해썹이죠. 이 해썹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해썹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위해 분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서 분석, 평가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어떤 세척 단계에 있어서 미생물의 오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바이올로지컬 하자드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위해 분석이고, 중요 관리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위해 분석을 했는데 어떤 단계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세척 단계가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또는 그 뒤에 살균 과정이 특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관리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 관리점입니다.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2개 이상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한계 기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살균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면 60도씨 이상으로 살균해야 된다. 몇 분? 5분 이상 살균해야 된다라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걸 관리 기준 또는 한계 기준, 크리티컬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확한 위해도 평가를 위한 지침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썹의 7개 원칙, 7개 원칙에 따르면 뭐가 있어요? 모니터링 방법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60도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온도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 또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처리 시간을 초시계 또는 시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모니터링 또한 7개 원칙 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분변 검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검사할 수 있어요?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죠. 요즘에는 기생충을 많이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위생이 좋지 않았을 때는 분변에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따라서 분변 검사를 많이
시행을 했는데 분변 검사로도 확인할 수 없는 기생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생충의 이름은 1번에 나와 있는 유극악구충입니다. 이 유각구충에 대해서 우리가 감염되게 되면 이러한 기생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냐면 피부로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가끔 뭔가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느낌이긴 한데 특정한 경우엔 실제로 기생충이 기어다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동남아,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유극악구충이 피부로 나오기 때문에 분변 검사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래 반응식에 의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식품 첨가물 이름과 용도를 옳게 나열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떤 유기산이네요. 생긴 게 유기산이에요. 유기산이 NaOH와 만나서 어떤 나트륨이 됐습니다. 어떤 나트륨이 됐는데 자, CH3, CH2, COOH. 자, 이거 무슨 산이에요? 우리 화학 시간에 이름을 많이 배웠을 텐데 HCOH는 포름산. 탄소가 하나 있는 건 포름산. 여기에 CH3, COH.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건 뭐예요? 아세트산. 자, 근데 여기에 탄소가 하나 또 추가됩니다. CH3에 CH2에 COH. 이건 뭐예요? 이건 프로피온산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대신에 나트륨이 붙었죠? 이름 뭐겠어요? 프로피온산 나트륨이고요. 보존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인 종업원은 당연하게도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항시 착용을 해야겠죠. 개인용 장신구도 착용을 해야, 개인용 장신구는 착용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맞는 설명. 그리고 식품을 취급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오염이 방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 안전을 관리할 때는 청결구역하고 일반구역 또는 청결구역, 중청결구역, 일반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일반구역은 상대적으로 청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식품들을 놔야 되고요. 또는 포장지 같은 거 놔도 되고, 청결구역은 우리가 반드시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식품을 놓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동된 식품은 가능하면 즉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사용 후 남은 부분을 재동결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우리 지시약을 사용할 때 규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일반적으로 몇 프로를 사용하냐면 1%를 사용합니다. 1% 페놀프탈레인 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겠어요? 100ml에 1g을 녹여야 1%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 문제는 부식되지 않고 열 전도성이 좋은 금속이래요. 근데 습기나 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곳에서는 녹청이 형성돼. 여기가 힌트가 있습니다. 녹청이라고 하는 거는 구리가 색이 변해서 푸른색을 띠는 현상을 우리가 녹청이라고 부릅니다. 위생상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금속재 용기 재료는 구리가 푸른색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구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방사능 물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SR, 스트론튬, CS, 세슘, I, 아이오다인, 요오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스트론튬, 세슘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길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고요. 아이오다인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오염된 시료겠죠. 시료를 섭취할 경우에 쉽게 흡수되고 또 반감기가 짧은 건 정답은 여기 이게 1이 아니고 I입니다. 131번 아이오다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벤조피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벤조피렌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텐데 어디에 많아요?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많죠. 소고기 먹을 때도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고기를 구울 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디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어요? 라면 스프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어요. 즉 구운 고기에 많이 존재하지만 여기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식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벤조피렌은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부르죠. 그중 하나고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방사선 살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방사능 물질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방사선 살균은 일반적으로 감마선, 전자선 같은 걸 방사선 살균이라고 했고요. 침투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장을 한 상태로 살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품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콜드 스테릴라이제이션, 즉 차가운 온도에서 살균이 가능합니다. 이 방사선 조사한 식품을 다시 재조사하는 것은 우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식품에는 주로 감마선을 사용합니다. 방사선 조사, 재조사하지 않고요. 해동식품도 다시 재냉동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문제는 식물성 식중독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감자에는 솔라닌이 있습니다. 청매는 뭐예요? 매화나무죠. 매화나무에 나와 있는 거 아미그달린이라는 게 있고요. 버섯에는 무스카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셉신은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부패된 감자에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고사리 아니고요. 부패된 감자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셉신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트리할로메탄 이름을 분석해 볼까요? 메탄인데 뭐가 3개 붙어 있어요? 트리는 3개 얘기하죠. 할로겐이 3개 붙어 있는 메탄을 의미합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되냐면, 보통 우리가 물을 먹는데 이 물은 염소 처리를 많이 하죠. 살균을 위해서 염소 처리하는데, 이때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트리할로메탄입니다.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의할 수 있고요. 이러한 물에서 우리가 어떤 걸 처리했을 때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뭐예요? BOD와 DO입니다. BOD는 뭐죠? Biological Oxygen Demand. Biological Oxygen Demand는 총 유기성 탄소량을 의미하죠. 이거는 어떤 물이 오염되어 있을수록 증가합니다. 즉,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은 총 유기성 탄소량에 반비례할까요? 아니겠죠? 비례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메탄의 4개의 수소 중에 3개가 할로겐 원자로 치환됐기 때문에 트리할로메탄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전구 물질을 미리 제거를 하거나 또는 생성된 것은 활성탄으로 처리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중독 세균과 주요 원인 식품을 연결한 것 중에 부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1번을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생과일 주스는 깨끗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샐러드나 과일 같은 데 뭐가 많이 오염될 수 있냐면 병원성 대장균이 많이 오염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신선해 보이는 것과 실제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샐러드 그리고 과일도 잘 씻어서 먹는 게 중요할 거고요. 살모넬라는 달걀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통조림 식품엔 뭐가 많아요? 콜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인은 뭘 형성하죠? 포자, 스포어를 형성할 수 있고요. 생선회에는 뭐가 많죠? 생선회에는 비브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바실러스 에레우스는 그럼 어디에 많이 있냐면, 굉장히 많은 식품에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토양에서 유래하는, 토양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식물 같은 것 또는 곡류에 많이 존재하는 게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클러스트리움 보툴라인과 마찬가지로 스포어를 형성할 수 있고요. 생선회는 항상 여러분 비브리오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인수 공통 병원균인데, 냉장 온도에 생존할 수 있는 특이한 식중독균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이름 뭐였죠? 리스테리아였죠. 냉장 온도 4도씨에서도 증식이 가능해요. 보통 식중독균은 그냥 수를 유지하는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고 하는 건 숫자를 늘립니다. 따라서 소량의 균으로 발병이 가능한 식중독균은 4번에 나와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미생물 성장, 그러니까 어떤 식품 안에 있는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어요. 증식할 수 있죠. 이때 영향을 미치는 내적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pH입니다. pH가 높냐 낮냐가 중요하고요. 수분 활성도도 중요해요. 또 산화환원 전이도 중요합니다.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는 식품의 내적 인자는 아니죠. 우리 식품이 있으면 바깥에 습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상대 습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내적 인자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식품의 초기 부패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식품이 부패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불쾌한 냄새가 발생을 하고요.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색깔이 조금 퇴색되고 광택이 소실될 수 있죠.
액체의 경우엔 침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응고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가 시작되고 또 총결수는 감소할까요? 아니겠죠. 증가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해썹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썹은 사고 발생 시 역추적은 가능하죠. 따라서 리콜의 효과가 있고요. 식품의 해썹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생물학적 위험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생물학적 위험 요인, 미생물에 의해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물학적 위험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공정호 시설 통계나 용수, 배관 통도상에서 폐수 및 공기의 흐름까지 표시되면 좋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품 설명서에는 최종 제품의 기준, 규격 작성이 식품 공전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식품 공전에 예를 들어 대장균군이 100 CFU 미만으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엄밀한,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준을 하고 싶어서 식품 공전은 기준이 이렇지만 우리 회사는 10 CFU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는데 이게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닙니다. 이것보단 더 엄격한 기준이면 되지 완전히 식품 공전하고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주요 용도가 산도 조절제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산도 조절제로 우리 뭐 써요? 보통 유기산을 쓰죠. 유기산에는 뭐가 있어요? 락틱 액시드, 아세틱 액시드, 스티트릭 액시드 모두 유기산이죠. 산도 조절제로 쓰이고요. 이것도 액시드 아닙니까? 솔빅 액시드는 뭐예요? 뭘로 쓰이는 거예요? 보존료로 쓰이죠. 보존료로 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첫 번째 과목 식품 위생학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